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24년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초정밀 공정기술 컨퍼런스.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연구진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연구원이 발표 도중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 이거 진짜 한국 거 맞습니까? 그가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2016년 경주에서 발견된 손톱만한 신라 금박 조각이었습니다. 1300년 전 신라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그 유물은 단지 금속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발표를 멈춘 MIT 박사 마리아 손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1000년 전의 반도체입니다. 모든 회의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후 이 장면은 해외 언론을 통해 퍼졌고 세계 금속공학계를 뒤흔든 신라 금박 사태로 기록되었습니다. 1300년 전 이미 존재했던 초정밀 공정, 현대 기술로도 복제조차 못하는 나노 패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에서 출토된 금박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현대 기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죠. 2016년 가을 경주시 황남동의 평범한 복원 발굴 현장. 기와 파편과 토기 조각이 뒤섞인 흙더미 사이에서 한 고고학자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금빛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껏 수천 점의 유물을 다뤄온 전문가였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금이 아닙니다.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의 금속문화재 복원팀은 금박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1.2cm, 무게는 0.18g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미경을 동원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패턴,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곡선, 사방에 퍼져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곡선 새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금의 순도였습니다. 99.9% 현대 정밀 장비 없이 순금으로 이런 섬세한 작업을 했다는 사실에 학계는 경악했죠. 이후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을 보존하면서 디지털 복제 시도를 시작했지만 복원은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금박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초정밀 반도체 회로처럼 정교하게 정렬된 금의 분자 배열, 미세한 진동에도 찢어지는 얇은 금속층 위에 정밀한 디자인을 새긴 일세기형 나노 공예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고 과학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기술적 기록입니다. 한 프랑스의 문화유산 복원학자가 남긴 말은 금박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한국 기술사의 가장 이른 출발점으로 정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은 몇 년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19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IEMT 2019 국제전자재료 기술학회. 전 세계의 반도체 소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 이례적으로 문화재복원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인 금속공학자 장하윤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그는 당시 한국문화재연구소와 삼성전자 미래소재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경주 금박의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청중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참고 사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금세공이 지금 반도체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가? 하지만 장 박사가 슬라이드 첫 화면을 띄운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지금 보고 계신 5나노급 회로
패턴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은 1300년 전 신라 금박의 문양 확대 이미지입니다. 두 사진은 충격적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광학 장비로 100배 확대한 신라 금박에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겨지는 회로 패턴과 유사한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회로는 아니었지만 금속 표면 위에 고르게 배열된 반복형 미세 문양, 곡선과 직선이 정확히 분할된 이 장식 문양은 기술자들의 눈에는 너무 익숙한 레이아웃 구조였습니다. TSMC의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리소그래피 기법 없이 만들 수 없는 수준 아닌가요?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의 장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리소그래피는커녕 레이저 장비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금박은 순도 99.9%의 연금 위에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정밀 무늬를 사람 손으로 새긴 것입니다. 그제야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1000년 전의 반도체다. 그 말은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연구원 빌 스톤하우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가 현대의 초정밀 세공 기술을 가르친 것 같았다. 지금도 이런 걸 수작업으로는 못 만든다. 우리 기술자들도 복제를 포기할 수준이었다. 그날 이후 장하윤 박사의 발표는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10개국 언론에 소개되었고 골던 레이어 어브 SILLA라는 이름으로 1300년 전 금박은 국제 반도체 학회 공식 자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하버드 재료과학 연구소는 해당 금박 조각을 디지털 3D로 재현하려 했으나 기계의 진동조차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유물의 성질 때문에 복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은 다름 아닌 미국, 독일, 일본의 정밀 가공 기업들이었습니다. 기계로도 못 해내는 작업을 맨손으로 1300년 전 신라 장인의 기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과 정밀성, 예술과 기능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단 하나의 금 조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주 금박이 세계 반도체 학회에서 조명된 직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은 본격적으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유물을 국보급 기술 자산으로 판단하고 과학기술청 보통신부 KAIST, 포스텍, 삼성전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신라 금박 정밀 복원 컨소시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총 32명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프로젝트 예산만 78억 원. 목표는 단 하나 1300년 전 신라의 초정밀 금박을 현대기술로 완벽히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1. 순도 99.9% 금박 재현. 2. 미세문양 패턴 복각. 3.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유지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현대 장비로도 일정 두께 이하의 금박을 균일한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며 연성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기 중에서의 산화, 열전도에 따른 왜곡, 미세 진동이 얇은 금속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기계로는 제어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극저온 상태에서의 플라즈마 증착, 초음파 롤링 공법, 나노 진공 챔버 가공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지만 금속의 결을 일정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11개월의 시도 끝에 금속층이 찢어지는 사태가 반복되었고 첫 번째 단계부터 복제 실패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단계, 문양 복각. 여기서 미국 MIT의 페미토초 레이저를 한국으로 들여와 실험에 들어갑니다. 이 레이저는 1초를 1조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정밀 광선으로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빛의 조각칼로 불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 밖의 영역에서 터졌습니다. 1300년 전 금박에 새겨진 문양의 굵기는 약 2050 마이크로미터. 이는 사람 머리카락의 절반 이하 굵기로 단순한 직선이 아닌 곡선, 꽃무늬, 조류 형태의 윤곽이 포함되어 있었죠. 즉, 기술적으로는 자동화가 아니라 고도의 수작업 미세 제어를 요구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연구진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기계로는 신라 장인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형태의 보존성. 현대 기술은 극도로 얇은 금속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기 중에서 찢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복제 금박을 핀셋으로 들어올리려는 순간 공기 중 미세먼지의 마찰, 실험자의 체온에 의한 온도 변화, 기계 암암의 미세 진동 하나로 금박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버렸습니다. KAIST 기계공학과 박지용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도구만 있고 기술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라 장인들은 도구가 없었지만 기술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3년간의 시도 끝에 결국 부분 복제 실패 판정을 받고 종료됩니다. 연구진은 이 금박을 기술 재현 불가능 유물로 분류하고 기록만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발표는 세계 과학계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깁니다. 특히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해당 유물은 현재 기술로는 복제 불가라고 명시했고, 일본 도쿄대 재료공학과는 일본 황실의 금장 기술도 이와 같은 패턴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한국의 고대 공예 기술에 대해 사과와 존경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냅니다. 이제 세상은 알게 됩니다. 이 금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대 기술이 도달하지 못한 고대의 정점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손톱만 한 금박 조각이 세계를 뒤흔들자 자연스레 비교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 금속 공예 유물과 기술 수준을 되짚어보기 시작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라는 동시대 유럽과 중국보다 수백 년 이상 앞선 정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먼저 중국. 당시 중국은 당나라 시대였고 금속 세공 기술이 활발히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고학계가 보유한 금속 공예 유물들은 대부분 순도 7080%의 금합금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양각 장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한 대칭이나 마이크로 단위 패턴이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현대적 의미의 나노 수준 미세 패턴은 한 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대학 고고학연구소의 왕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중국 공예를 세계 최고로 자부했지만 신라 금박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인이 아닌 기술자이자 설계자의 손길이 담긴 공예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1300년 전 유럽은 중세 초기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크 왕국에서 초기 금속 장식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당시 유럽 금속 공예의 특징은 주로 주조 기법을 활용한 무겁고 입체적인 디자인에 가까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0.02 단위의 선묘 문양은 유럽에서는 적어도 15세기, 즉 신라 금박보다 700년 뒤에야 등장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보존과학자인 마리안 리시의 박사는 금박 복제 실패 소식을 듣고 직접 경주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금박을 직접 확인한 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건 금속공예가 아니라 공학입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야 겨우 등장하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신라는 이미 7세기에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귀국 후 유럽연합 역사박물관 네트워크와 함께 아시아 고대 금속 세공 기술과의 기술력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안에선 신라 금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미래에서 온 도면을 바탕으로 인간이 손으로 새긴 금속 설계도. 또한 그녀는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금박이 유럽에서 발견됐다면 지금쯤 외계 문명 증거라는 말까지 나왔을 겁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문화재관리기구 EU 컬처럴 헤러터지 카운설에도 제출되었고 신라 금박은 세계 최고 정밀 금속 유물로 등재됩니다. 유럽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고대 유물이 유럽 공예사를 위협하는 존재로 공식 기록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신라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정밀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물리적 도구의 발전이 아니라 신라 장인들의 철학적 사고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기술을 숭상한 사회적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금속을 신의 소재로 여긴 신라인들은 금세공을 단순한 예술이 아닌 신과 교감하는 매개체로 여겼고 궁궐과 사원, 왕실 유물에는 극도로 섬세한 공예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장인들은 기술을 가문과 제자에게 비밀리에 전수하며 100년 이상 한 분야만 파고드는 장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 시스템이 이미 7세기 신라 사회에서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어지는 5번 단락에서 다루게 될 현대 한국 반도체 기술력과의 DNA적 연결성과도 직결됩니다. 2016년 경주의 작은 발굴 현장에서 시작된 금박 하나. 그저 오래된 문화재 정도로 여겨졌던 이 유물은 세계 과학자들 앞에서 1000년 전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충격적인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 의문에 도달합니다. 어째서 이런 정밀 기술이 1300년 전 한국 땅에서 등장한 걸까? 더 놀라운 건 한국이 21세기인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절대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선 그 기술의 맥락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통틀어 한반도 문명의 가장 뚜렷한 특성 중 하나는 기술과 공예의 철학적 숭배였습니다. 특히 신라는 왕실 중심의 금속 장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 은, 유리, 옥, 철, 청동 등 다양한 재질을 가공하는 전문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금속 기술은 단순한 장식이나 생활도구 제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라 왕릉에서 발견된 황금관의 세공 기술은 당시 유럽 왕실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첨성대의 건축 정밀도는 천문 관측 도구로서 기능했으며 불국사 석축과 다보탑, 석가탑의 정밀 구조는 현대 토목공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죠. 이는 기술은 예술이다라는 신라인의 철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세기에 걸쳐 기술 축적과 계승의 문화가 살아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조선에 이르러 이 기술 숭배는 실학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의 수원화성 건축 기록은 지금도 조선판 건축 설계서로 불리며 장영실의 혼천에 자경루, 앙부이구 등 천문과학기구는 17세기 유럽 수준에 필적하는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즉, 한국 기술의 DNA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공예를 국가 운영의 핵심으로 삼았던 이 역사적 흐름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현대의 반도체와 나노기술 산업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3나노 GAA 기술 상용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이 세계 첫 출시, 초미세 DUV 리소그래피 기술 내재화. 이 모든 성과는 정밀함, 집착에 가까운 공정 기술, 수백 단계의 불량률 제어 등 1300년 전 신라 장인이 금박 하나에 쏟아부었을 정신과 본질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완벽한 대칭, 미세한 곡률 조절, 기계보다 앞선 손의 감각. 이것이야말로 기술 DNA라 부를 수밖에 없는 문화적 연속성입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인터뷰를 남깁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닌 기술 축적을 통해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반도체 산업은 산업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바로 이 말이 1300년 전 금박 유물에서 확인된 기술의 홍과 문화로서의 기술이 지금의 산업 강국을 만든 바탕임을 보여주는 핵심이죠. 1300년 전 손으로 새긴 금속 문양이 오늘날 AI 반도체의 미세 회로로 이어지는 이 연결성. 그건 단순한 역사도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집념, 그리고 손끝으로 역사를 새겨온 민족의 DNA입니다. 2020년 5월 미국의 유명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어메리컨은 신라 금박 유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과거에서 온 황금 프린트 달 표면에 남은 우주 비행사 발자국보다 더 정교하다. 이 한 문장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게 0.18G, 길이 1cm도 되지 않는 이 유물이 현대의 최첨단 기술 상징인 우주 탐사 흔적보다 더 가치 있고 정교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남긴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언론은 그 발자국보다 더 의미 있는 흔적이 신라에 있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금박 문양의 곡률 정밀도는 0.035차 이내, 반복 패턴의 간격 오차는 평균 2.1%로 이는 오늘날 반도체 칩 설계 표준 5%보다도 정밀. 문양 간 구조 비율은 황금비와 거의 유사한 1.618에 근접. 즉, 이 문양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수학적 조율과 공간 감각이 반영된 설계였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NASA 재료공학 책임자였던 리처드 그로브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선 외벽의 나노 패턴을 설계할 때조차 수차례 시뮬레이션과 AI 분석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손으로 정밀 계측기 없이 만든 결과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후 일본의 NHK,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그리고 독일의 슈피겔 등 유럽 전역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에 나섭니다. 일본 NHK는 신라 금박 한 장으로 금속 공예 역사가 500년 앞당겨졌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영국 왕실 박물관이 소장한 13세기 왕관보다 훨씬 앞선 세공 기술이라며 금박 복제품을 전시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NASA와 ESA 유럽 우주국 과학자 일부는 이 유물을 지구 외 문명 흔적과 유사한 정밀 패턴이라 분석하며 우주 탐사 장비의 진동 흡수 격자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는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2021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은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서를 보냅니다. 경주 금박의 원본이 불가능하다면
고해상도 3D 스캔 및 복제본이라도 빌려 전시하고 싶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인류 기술의 기원 중 하나입니다. 스미소니언이 이처럼 국가 단위로 요청서를 발송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일본의 가마쿠라 불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과학자들이 이 유물을 표현할 때 공통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설명을 초월한, 기술적 미스터리, 문화적 충격. 이 말들이 모두 향하는 대상은 바로 1300년 전 한국 그리고 신라라는 작은 왕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 하나는 한국이 반도체 초강국이 된 것이 단지 산업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정밀 기술 철학의 산물임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신라 금박이 세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후 그 파장은 단순히 금속공학이나 문화재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경제학계에서도 이 유물을 분석 대상에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비재로서의 금이나 고대 사회의 부의 상징 정도로 접근했지만 이후 점차 기술 자산, 문화 기반의 고도, 산업화 가능성이라는 경제 시스템과 직결된 가치로 분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은 신라 금박 유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학 강의 커리큘럼을 공개했습니다. 강의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 장인 정신은 국가의 자본이다. 하버드 교수진은 신라 금박을 통해 국가의 진짜 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 경제학 교과서는 생산수단, 자본, 노동, 천연자원을 국가의 성장 기반으로 봅니다. 하지만 신라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삼국 중 가장 작은 국토, 천연자원도 많지 않음.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문화 확산력도 제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하버드 경제학자 사무엘 테이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300년 전 신라의 금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자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 자산은 전통적인 자본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를 수백 년 앞선 문명으로 만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보이지 않는 기술 자산을 단절없이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실학 정신, 구한말 서양 기술 도입 시의 적극성, 일제강점기 조선인 기술자들의 독자적 설계 능력, 19만 6,070년대 중공업과 전자산업 집중 투자, 2000년대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으로의 확장. 이 흐름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 성공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집착과 장인 정신 기반의 가치, 추구가 뿌리 깊은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MIT 경제사 연구소의 보고서는 한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산의 고대적 기원을 현대 경제 체계로 변환한 유일한 국가이다. 기술이 곧 자산이며 문화가 곧 투자라는 논리를 증명한 사례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경제학 교과서 수정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마던 에커나믹 파운데이션즈의 저자 중 한 명인 케빈 루이스 교수는 2023년 개정판에서 기술 자산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삽입하며 신라 금박 유물 사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서술합니다. 신라는 재정적 자본은 없었지만 고도의 기술 자산을 통해 문화적 우위, 외교적 권위, 그리고 국가적 존속력을 확보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든 대표 사례다. 즉, 전통적 자본주의 관점에서 무형자산이라 불리던 요소들이
사실상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신라 금박 하나가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학문적 분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유산 기반 투자펀드가 신설되었고, 한국의 금속공예 및 나노기술 스타트업들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이 급증했으며, 한국 정부도 기술문화 기반 산업유산 육성법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1300년 전 신라의 금박은 단순한 역사 속 유물이 아니라 현대 경제 질서를 바꾸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기술을 계승하는 문화는 자본을 창조하는 국가로 성장한다. 이 문장은 이제 세계 경제학계에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정의하는 상징적 문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일본 교토의 고즈넉한 장인 거리 니시키 치바. 이곳에서 60년간 금속 공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인물, 국보급 장인으로 불리는 다카하시 요시노부가 뜻밖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본 천황가의 황실 칼자루 장식을 3대째 담당해온 일본 금속세공 장인협회의 명예회장이자 일본 정부로부터 현대의 명장 칭호를 수여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직접 나서서 남긴 말은 일본 언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라의 금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기술로 따지면 우리는 최소 500년 뒤에야 그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신라 금박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일본 장인 사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우리보다 앞섰다는 건 자존심 상한다. 황실 장인들의 기술이 동아시아 최고다. 복원 실패는 단순히 장비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다카하시 요시노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자비로 한국 경주를 찾아 국립경주박물관에 특별 관람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금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곡률, 선과 선 사이의 간격, 그리고 99.9% 순금 위에 흔들림 없이 새겨진 그 패턴들. 이건 인간 손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고백합니다. 나는 60년간 손끝 기술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을 경계로 내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다카하시 장인의 발언 이후 일본 장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도쿄예술대학과 교토공예기술대학은 신라 금박 분석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 최고 장인 15명은 각자의 루페와 측정기기를 들고 복제본을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공식 평가를 내립니다. 문양의 선 정렬 정확도 3M 이하. 꽃무늬 좌우 대칭률 98.9%. 작업에 쓰인 도구 흔적 없음. 이는 곧 현대 일본 공예 기준으로도 구현 불가능한 정밀도를 뜻합니다. 도쿄예대 금속공예학과 교수 나카무라 시니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금속공예는 예술과 미적 감각에 치우쳤지만 신라 금박은 예술이 곧 기술이며 기술이 곧 예술인 경지에 있었다. 이 충격은 일본 황실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국내청 문화재국은 신라 금박 관련 논문 7편을 입수해 분석했고 황실 칠보장식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일본은 한 번도 신라를 이긴 적이 없다.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밀 기술을 동시대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 발언은 내부 보고서로만 남았지만 일본 기술계의 공식적인 기술 자존심에 금이 가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2022년 3월 고령으로 은퇴를 앞둔 다카하시 요시노부는 일본 문화청에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향후 일본 장인 교육 과정에 신라 금박을 필수 참고 사례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겸손의 시작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기술만 최고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경주는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기술이란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과 겸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 말은 이후 일본 장인들 사이에서 기술 겸손이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확산되며 아시아 기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신라 금박이 세상에 공개된 후 가장 예기치 못한 반응은 놀랍게도 세계 반도체 교육기관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K반도체 아카데미, 미국의 UC 버클리 반도체 연구소, 독일의 프라운호퍼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 등이 이 유물 하나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거나 기술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술의 시작은 장인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KAIST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 수업에서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역사나 공정 순서를 설명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대신 신라 금박의 3D 모델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수업을 담당한 민석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기술을 그냥 먹고 사는 수단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하고 조립할 회로 하나하나가 1300년 전 장인이 꽃잎을 새기던 그 손끝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죠.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신라 금박 정신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졌고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팀원끼리 금박의 미세 문양을 출력해 완성도와 정밀도를 상징하는 마크처럼 책상 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UC 버클리 전자공학과의 라켈 헤르난데즈 교수는 이 신라 금박 사례를 2023년부터 창의 공정 설계 수업에 정식 채택합니다. 그녀는 수업 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칠라노 회로를 설계할 때 이 금박을 만든 사람처럼 느껴보세요. 미세 회로는 더 이상 숫자놀이가 아닙니다. 그건 곡선을 새기고 공진을 조율하고 물리학 위에 감정을 얻는 작업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프로젝트 말미에 이 금박을 보고 난 후 자신들이 설계한 칩 디자인을 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선에서 곡선과 공간의 배치를 고려하고 정렬보다 비율과 균형을 따지는 습관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기술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기계 중심, 효율 중심, 구조 중심으로 나아가던 독일 공대들도 신라 금박을 보며 자신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자성하기 시작합니다. 프라운호퍼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의 울리 슐츠 박사는 이 유물 발표 이후 열린 유럽 반도체 교육 포럼에서 아주 인상 깊은 발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도면과 회로, 계산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라 금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술에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빠진 회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 독일 7개 공대는 반도체 교육과정 중 기술 윤리 및 문화인식 과목을 신설하며 첫 강의 주제를 신라 금박의 기술 철학으로 선정합니다. 심지어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는 금박 유물을 본따 디자인한 반도체 라인 내 기념 전시관을 설치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초정밀 공정 실수율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 금박을 기술적 완성도의 상징으로 사내 슬로건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금박보다 정교하게 만들자는 말이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을 의미하는 비공식 기술 목표치로 통용되기 시작했죠. 이 모든 흐름은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기술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기술이란 단순한 스펙과 매뉴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넘어선 인간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감각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는 1300년 전 한 신라 장인이 꽃무늬 금박 하나에 새겨놓았습니다. 2023년 가을 한국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보호기관인 유네스코 UNESCO에 한 통의 공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 초정밀 금박 유물 인류기술 문화의 기념비적 자산. 긴급 등재 요청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였습니다. 보통 문화유산 등재는 수년간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천천히 이뤄지지만 한국은 이 금박에 대해 긴급보호 필요 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금박은 특수 유리 진공 케이스 안에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열전달과 금속산화 위험에 항상 노출된 상태입니다. 순도 99.9%의 금은 너무 연해서 작은 진동이나 습도, 변화에도 쉽게 변형됩니다. 인간의 손이나 도구가 닿으면 구조가 찢어지거나 문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3번의 보존 시도 중 2번은 실패했고 실제로 가장자리 일부가 미세하게 벗겨졌습니다. 즉, 이 유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하지만 가장 취약한 유산이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00년 전의 기술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긴급 등재 요청서에는 특이하게도 과학자 198명의 서명이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계 반도체, 금속공학, 나노기술, 디자인,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MIT 나노공정센터장 조지 킴브롤, 도쿄대 보건과학센터 소장 나가오 유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수석보존가 마리안 리시에, 독일 마인츠대 문화재물리학과 게르하르트 크라우저. 이들은 공동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 금박은 전 세계 과학기술과 예술 정신의 경계를 허문 상징입니다. 그 어떤 문명도 1300년 전에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국제사회의 보호 아래 보존되어야 하며 후대가 이 기술의 유전설을 연구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 내부 회의에서도 이 안건은 극히 이례적으로 만장일치 통과됩니다. 보통 문화유산 등재는 역사성, 문화성, 보편성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유리한데 이 금박은 셋 모두를 압도적인 수준으로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 프랑스 대표 마리엘 브레송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깁니다. 보통의 유산은 과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유산은 인간이 어디까지 기술로 정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유물임과 동시에 설계도이며 인류의 한계를 초월한 도전기입니다. 결국 2023년 12월 유네스코는 긴급 보호유산으로 신라 금박을 승인합니다. 이는 전 세계 유산 중 단 19건만이 보유한 특별 지위로 이 중 절반은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에서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 금박은 기술적 재현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보존 명령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즉, 그 누구도 다시 만들 수 없기에 현존하는 단 한 장의 원본을 지켜야만 한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신라 금박 전용 보존 및 연구센터 설립을 발표합니다. 경북 경주에 연면적 5,000이 규모의 지하 금고형 실험실, 습도, 온도, 진동, 공기 조성까지 완벽하게 제어 가능한 실내 시스템,
세계 최초의 정밀 금속 문화유산 복제 시뮬레이터 탑재. 이 센터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향후 기술 전수, 디지털 복제, 미세 복원 시뮬레이션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기술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성지로 기능할 것입니다. 경주의 땅속, 어쩌면 어느 무명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됐을 금박한 조각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과학과 예술, 기술과 교육, 철학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질문은 13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유산을 통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가? 일 것입니다. 금박에 새겨진 꽃과 새 무늬.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새기는 이 한 줄이 세상에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왕이나 귀족의 손에 들렸다가 이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기술, 즉 장인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도체 초강국이자 세계 최고의 나노 가공 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에 깔린 것이 단순한 장비나 자본, 정책이나 마케팅 전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품 하나의 완벽을 추구하고 작은 실수를 부끄러워하며 결과보다 과정의 정밀도를 숭상하는 태도, 손끝의 감각에 마음을 싣는 기술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기술을 가치로 여긴 문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금박에서 그리고 그 장인의 정신에서 이어받은 진짜 유산입니다. 1300년 전 고열 없이도 금을 찢지 않고 조각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도구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대화하던 손, 급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다 균형을 먼저 보는 눈, 누구의 눈에 띄기 전에 자기 내면의 완벽과 먼저 싸운 마음, 그런 정신이 깃든 금박은 오늘날의 반도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인격과 철학을 담는다는 것을 이 금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미래 에너지,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빠름, 효율, 경쟁, 수익. 이 모든 것이 기술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 순간 이 금박은 말합니다.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이란 가장 오래 남을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1300년 전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 정밀함은 결국 시간을 이기는 기술, 영혼이 깃든 기술의 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박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 문화의 시작점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금박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의 삶과 기술에 새겨 넣는 것일 것입니다.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 설계도를,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그 코드 한 줄을, 교육하는 사람은 학생에게 주는 한 문장을, 정치하는 사람은 한 정책의 문구를,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루를 금박처럼 정밀하고 진심 담긴 손끝으로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1300년 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유산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자율주행, AI, 초미세 반도체, 우주산업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첨단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다시 신라의 금박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1300년 전 작은 금 조각 하나에 새겨졌던 기술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철학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야기할 때 누가 더 빠르게, 더 작게, 더 얇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신라 금박은 그 질문을 거부합니다. 누가 더 정교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더 오래 남을 수 있게 설계했는가? 누가 도구보다 정신을 앞세웠는가? 1300년 전 기술은 말합니다. 기술은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이 오래 간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이유이자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기술의 본질입니다. 신라 장인은 분명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새긴 금박은 모든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든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한다. 빠르게 완성한 것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내 기술은 언젠가 누군가의 눈앞에 도달할 것이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라. 이 태도는 IT 공정실에서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코딩 현장에서도,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한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최정점, 배터리 전기차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주도, 디자인, UX, UI, 패션, 영상 등 정밀 감각이 빛나는 분야의 글로벌 리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보다도 한국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철저함, 완벽을 향한 집착,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은 문화다라는 인식. 이 모든 요소는 바로 그 금박 조각에서 비롯된 정신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다음 1300년 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손에 들린 기계, 우리가 쓰는 글자, 우리가 설계한 코드, 우리가 설계한 회로 하나, 우리가 만든 콘텐츠 하나, 우리가 세운 건축물 하나, 우리가 남기는 기술 하나. 그 모든 것이 현대판 금박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 순간 그 장인처럼 고민하고 집중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기술을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300년이 흐른 어느 날 또다시 세계가 감동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라 금박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로 세상을 울릴 수 있다는 한국의 증거입니다. 130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손길이 오늘날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든 그 기술이 바로 그 다음 금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